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얻어 제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됐습니다. 선거 2달 전 창당한 국민의당은 돌풍을 일으키며 38석을 차지해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됐습니다. 20년 만에 양당 구도가 깨지고 3당 체제가 탄생했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에선 후폭풍이 거셉니다. 김무성 대표가 대표직 사임을 발표했고 지도부가 줄줄이 사임하면서 지도부 해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구원투수로 영입돼 총선 승리를 이끈 김종인 대표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당의 호남 참패로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호남 민심이 저를 버린 것인지는 더 이렇게 겸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영남과 호남에선 뿌리 깊은 지역 주의를 뚫고 이변이 속출했습니다. 대구에선 야당의 김부겸 후보가 3주 만에 당선됐습니다. 현실을 바꿔야 된다는 여러분의 변화 열망이 커졌습니까? 전북에선 20년 만에 보수 여당 의원이 나왔고 전남에선 첫 여당 재선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베풀어줬던 그 큰 은혜에 보다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대권 주자들의 명함도 엇갈렸습니다. 여당에선 총선 책임을 진 김무성 대표 외에 오세훈, 김문수 후보가 발목을 잡히면서 대안 주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문재인, 안철수 두 주자뿐 아니라 김부겸, 정세균 등 잠룡들의 행보에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4.13 총선이 끝나자마자 검찰이 불법 선거사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역구 당선인의 3분의 1이 넘는 104명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선 무효자가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유권자들의 선택은 매서웠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는 고사하고 제1당의 자리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내주는 대참패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녹색 돌풍을 일으키며 절묘한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됐습니다. SBS는 오늘 특집 8시 뉴스를 통해 이번 총선 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표 결과를 문준모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엎치락 뒤치락하는 접전 탓에 개표는 오늘 새벽에야 마무리됐습니다. 253석이 걸린 지역구 의석을 지도로 보니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고 충청과 영남 지역 곳곳에서도 푸른빛이 눈에 띕니다. 새누리당이 105석,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국민의당 25석, 정의당 2석, 무소속이 11석을 차지했습니다. 비례대표는 새누리당이 17석,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각각 13석, 정의당이 4석을 얻었습니다. 더민주는 전체 300개 의석 중 123석을 얻어 제1당이 됐습니다. 특히 국민의당과 정의당까지 포함한 야권 전체 의석은 167석으로 16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승부처는 수도권이었습니다. 더민주는 야권 단일화에 실패했는데도 수도권 122곳 중 82곳을 넣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기존의 강세 지역은 대부분 지키고 불모지로 여겨졌던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분당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반면 여당은 수도권 승률 28.7%로 17대 탄핵 정국의 역풍을 맞았던 때에 30.3%보다도 낮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역 기반인 영남에서도 야권 후보에게 13석이나 내줘야 했습니다. 호남에서도 여당 후보가 2명 당선돼 영호남의 고질적인 지역 구도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이번 총선으로 20년 만에 양당 구도가 깨지고 3당 체제가 탄생했습니다. 선거 2달 전 창당한 국민의당이 호남을 휩쓸며 앞으로의 전국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 개혁과 3당 체제 구축을 기치로 내건 국민의당이 목표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역구 25석과 비례대표 13석 모두 38석을 확보해 원내 교섭단체 구성 기준인 20석을 훌쩍 넘겼습니다. 총선 전보다 17석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호남 전체 28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3석, 새누리당의 2석만 내주고 23석을 석권하며 호남에서 압승했습니다. 야권의 심장부 광주 8석은 싹쓸이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안철수 대표의 노원병에 더해 관악갑에서 김성식 당선인을 배출해 한강 이남과 이북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서는 호남은 물론 수도권과 대구, 경북에서도 더민주를 앞서며 새누리당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3당이 총선을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한 건 15대 총선 때 김종필 전 총재의 자유민주연합이 마지막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원내 3당 체제가 구성된 겁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어느 쪽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선택이 중요해졌습니다. 20대 국회를 제대로 일하는 국회로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 꼭 실천하겠습니다. 경제, 노동 관련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에서 과반을 결정하는 캐스팅 보트를 주고 전국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 모든 상임위가 3간사 체제로 바뀌고 상임위원장 자리도 얻는 것을 비롯해 국회 운영과 협상의 틀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SBS 정영학태입니다.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새누리당에선 벌써 후폭풍이 거셉니다. 김무성 대표와 지도부가 줄줄이 사임하면서 사실상 지도부가 와해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침통한 분위기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승패에 상관없이 총선이 끝나면 물러나겠다던 김무성 대표는 굳은 얼굴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대표직 사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치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태호 최고위원, 낙선한 황진하 사무총장도 곧바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무능함에 대해서도 뼈저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생환했지만 이인재, 김을동 최고위원마저 줄줄이 낙선해 당 지도부는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비상대책위 체제로의 전환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는 2004년 탄핵 정국에서 천막 당사를 쳤던 심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남은 지도부 거취와 비대위 전환과 같은 총선 참패 수습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현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한 심판으로 풀이했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위상은 더 단단해졌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다소 애매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보도에 소환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총선 뒤 첫 일정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였습니다. 방명록에 국민은 위대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김 대표는 총선이 낳은 가장 큰 의미를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붕괴에 뒀습니다. 국민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경제 실패를 심판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민심을 받들어 정권 교체의 길로 매진하겠습니다. 경제 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대한민국 경제의 틀을 바꾸겠습니다. 김 대표는 호남에서의 패배는 인과응보라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민심 잡기엔 별 영향이 없었지만 수도권에선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에서의 패배가 아프다면서 호남 민심이 회초리를 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호남의 평가는 조금 더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앞서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남 민심이 저를 버린 것인지는 더 이렇게 겸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문 전 대표의 발언은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국민의당과 호남 주도권 경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이번 총선 최대 승리자는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원내 교섭단체만 구성해도 성공이라는 평가였는데 거의 2배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게 됐으니까 말이죠. 안 대표의 다음 행보에도 한결 여유가 생겼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은 38석을 얻으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걸 녹색혁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오늘 하루 잘 웃지도 않고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국민들이 녹색 바람을 만들어줬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치인들의 승리가 아니라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안 대표는 더민주보다 앞선 국민의당 정당 득표율을 언급하며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는 대변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장 국회의 총선 공약점검 특별위원회, 또 미래 일자리 투기를 만들자고 양당에 제안해 제3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안 대표는 서울에서 나란히 승리한 관악갑 김성식 당선인에게 꽃을 걸어주며 축하했습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에 감사한다며 호남 주도의 정권 교체를 다짐했습니다.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포용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 길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한 당직자는 이런 때에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 자중하자고 말해서 당이 느끼는 성취감을 역설적으로 대변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이번에 투표소 찾으신 분들은 투표용지를 2장 받으셨죠. 한 장은 지역구 후보를 선택하는 투표용지고 또 다른 한 장은 정당을 뽑는 용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와 정당을 다르게 뽑는 이 교차 투표가 많았습니다. 야당이 이리어 다야라는 불리한 구도 속에서도 16년 만에 여소야대를 이뤄낸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만 이 교차 투표도 하나의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표 직전까지도 야권 분열이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지역구 투표 결과는 물론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도 야3당을 합친 의석수 30석, 새누리당의 2배 가까이 앞섰습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은 야권 분열에 따른 야권의 패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여권표도 상당히 많이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서울 지역구에서 2석을 얻은 데 그쳤지만 정당 득표율이 28.83%에 이르러서 지역구 35석의 더민주 정당 득표율을 2.9%포인트 차로 제쳤습니다. 출구조사를 보더라도 새누리와 더민주 후보를 찍은 유권자 가운데 각각 12.9%, 20.8%가 국민의당을 지지했습니다. 과거와 같이 후보 1번, 정당 1번, 후보 2번, 정당 2번을 찍는 관행이 크게 바뀐 겁니다. 새누리당에 부동층으로 많이 빠져있던 지지율이 회복이 안 되면서 국민의당이 보수 또 진보 양측으로부터 정당 득표를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당이 둘로 쪼개지는 바람에 잃게 된 의석수를 정당 투표에서 야당을 더 찍어주는 방식으로 보완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이번 총선에선 여야의 지역 기반인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 상대당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속출했습니다. 그토록 뿌리 뽑히기를 바랐던 지역주의 선거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긴 겁니다. 먼저 여권의 심장부 대구로 가봅니다. 대구 수성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가 3수 만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대구에서 정통 야당 후보의 당선은 31년 만입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성갑. 이곳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새누리당의 김문수 후보를 큰 표차로 이겼습니다. 경기 군포에서 3선을 한 뒤 지역구도 타파를 내걸고 대구에 내려가 세 번째 도전 만에 여당의 대선 주자를 상대로 거둔 승리입니다. 현실을 바꿔야 된다는 여러분의 변화 열망이 커졌습니까? 그게 이제 부족한 저를 계기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깊은 마음을 드러내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서 정통 야당 후보가 당선된 건 1985년 중선거구제로 치러진 총선 이후 31년 만입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승리로 야권 대선 주자 반열에 성큼 올라섰습니다. 대구 북을에선 무소속 홍일학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홍 당선인은 지난 19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대구를 지역구로 선택해 꾸준히 표밭을 갈아왔습니다. 대구 경제를 살리고 우리 북구을 자존심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고 약속을 꼭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더민주에서 컷오프당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 당선인은 더민주 또는 새누리당 어느 쪽으로도 합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종훈입니다. 지역주의 붕괴는 부산 경남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낙동강 벨트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8명이 당선되면서 더 이상 PK를 새누리당의 아성이라고 부르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19대 총선 부산 경남 지역은 새누리당이 싹쓸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더민주가 부산에서 5곳, 경남에서도 3곳에서 당선자를 냈습니다. 부산 진갑에서 승리한 더민주 김영춘 당선인은 16대와 17대 총선 때 서울 광진갑에서 배지를 단 재선의원 출신입니다. 2003년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옮긴 뒤 당 최고위원과 사무총장까지 지냈습니다. 지역구도 타파를 내걸고 19대 총선, 고향인 부산에서 출마했지만 새누리당 정책통인 나성린 의원에게 무릎을 꿇었다가 4년 만에 서력에 성공했습니다. 추락하는 도시가 되었던 우리 부산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커다란 전환점이 되고 새 출발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더민주 당선자 8명 중 절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들입니다. 부산 북강서갑의 전재수, 남구 을의 박재호, 사갑의 최인호 당선인과 경남 김해 을의 김경수 당선인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정치를 새롭게 확실하게 바꾸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당 합당 이후 치러진 14대 총선부터 6차례 총선에서 야당이 부산에서 배출한 당선자는 4명이 전부였습니다. 더민주는 이번에 당선자 8명을 내면서 전국 정당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호남에서도 변화의 바람은 불기 시작했습니다. 전북에서 20년 만에 보수 여당 의원이 나왔고 전남에선 처음으로 새누리당 재선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에겐 높은 벽이었던 전북 전주을에서 정운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보수정당 후보가 전북에서 당선된 건 지난 1996년 신한국당 후보로 전북 군산에서 당선된 강현욱 전 의원 이후 20년 만입니다. 성공한 농업 CEO, 이명박 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출신인 정 당선인은 지난 2010년 전북지사에 출마했다 떨어졌습니다. 19대 총선에서도 낙선했지만 3번의 도전 끝에 당선됐습니다. 꼭 이번에 합격시켜달라고,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당 통로, 여당 의원 1명 만들어달라고 열목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받아주셨습니다. 힘 있는 여당을 앞세워 낙후된 전북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순천에서는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의원이 비례대표를 포함해 3선에 성공했습니다. 호남 지역구로는 새누리당에서 처음으로 2번째 배지를 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베풀어줬던 그 큰 은혜에 보답하는 바로 그 보답의 의미로 하나하나를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이번 총선에서 이 당선인의 고향인 곡성이 순천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당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순천시장을 2차례 지낸 노관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줄곧 열세였지만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민심을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통적인 여당 강세 지역이죠. 서울 강남과 송파, 분당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이른바 보수 여당의 강남 불패 공식이 깨진 겁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은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야당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았던 곳입니다. 이런 지역구에서 파란을 일으킨 후보는 치과의사이자 변호사인 더민주 전현희 당선인. 19대에 이어 다시 도전한 강남 을에서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처음으로 후보를 등에 태우는 어부바 축하를 건넸습니다. 강남 을 주민들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여당 강세 지역인 송파 병에서도 더민주 남인순 후보가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에 승리했고 여당이 무공천한 송파 을에서는 더민주 최명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서울 양천갑에서도 더민주 황희 후보가 야당 후보로는 30년 만에 당선됐습니다. 지역 토박 이론이 정권 심판론과 맞물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이것은 야당 입장에서는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근데 이런 뜻하지 않은 결과가 저로서는 이제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있습니다. 더욱더 그 마음 간직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후보들에게 천당 아래 분당으로 불릴 만큼 절대 우세 지역인 경기 분당 갑과 을에서도 더민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전통적 여당 강세 지역에서 야당 후보들의 입단 약진은 여당 전통적 지지층의 민심 이반이 심각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이번 총선의 또 다른 특징은 무소속 바람이 거셌다는 겁니다. 11명이 국회에 입성했는데 대부분 여야 공천에서 탈락했던 현역 의원들이었습니다. 탈당파의 생사를 엄민재 기자가 짚어봅니다.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대구 동을에 출마한 유승민 후보는 무난히 4선 배지를 달았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복당할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보수의 이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지 그 길로 매진하는 것만이 국민들의 민심에 제가 대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 후보와 함께 무소속 연대를 꾸렸던 대구 지역 유성걸, 권은희 후보는 고배를 들었습니다. 역시 유승민계인 조혜진 후보도 새누리당 친박계 후보에 패했습니다. 반면 비박계 주호영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의 기쁨을 누렸고 막말 파문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한 인천 남을 윤상현 후보도 3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해찬, 홍일학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세종특별자치 시민들은 저를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종시를 와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어내도록. 무소속 당선인은 11명으로 지난 총선 때 3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여야가 공천 내홍을 겪으면서 그만큼 탈당 무소속 후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와 함께 이인재, 오세훈 후보처럼 거물급 정치인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야권에서도 중진급 인사 상당수가 역시 고배를 마셨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정계 복귀를 노린 새누리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에게 패하면서 대선 가도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준엄한 민심 앞에서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또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대구 수성갑이 험지라며 당의 수도권 출마 요구를 거부했지만 더민주 김부겸 후보에게 패하면서 험지임을 증명한 셈이 됐습니다. 험지 출마로 내밀려 부산 대신 서울 마포갑에 출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도 고배를 들었습니다. 숱한 정치적 역경을 극복하며 불사조로 불렸던 이인재 최고위원은 7선 문턱에서 날개를 접었습니다. 6선 고지에 도전한 황우여 의원과 낙천후 탈당에 출마한 신익의 좌장 이재호 의원도 낙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원내대표를 지낸 3선의 우윤근 의원과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후보가 국민의당 돌풍에 밀려 떨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광주 정치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도 5선 도전에 실패했고 민주당 후보로 나선 4선의 신기남 의원은 득표율 5위로 부진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
예, 총선 참패로 사실상 지도부가 와해된 새누리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당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새 지도부를 꾸리는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파 갈등이 또 불거질 가능성은 없는지 김정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새누리당 당선인 122명 가운데 친박계는 70명 안팎, 비박계는 40명 안팎으로 분류됩니다. 친박, 비박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뒤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점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대위원장 인선부터는 얘기가 다릅니다. 비대위원장이 내년 대선을 관리하는 새 지도부 구성은 물론 비박계 탈당파 당선인들의 복당 여부 같은 쟁점을 정리하는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주류인 친박계는 당 사정을 잘 아는 내부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친박계인 원유철 원내대표나 서청원 최고위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선거 패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비박계는 명망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참패한 새누리당을 위해 누가 선뜻 구원투수 역할을 맡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당내 계파 갈등은 전당대회의 전초전이 될 원내대표 선거 때부터 당장 재현될 수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진행될 예정인데 친박에선 유기준, 정우택, 홍문종 의원이, 비박에선 나경원, 김정훈, 김성태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SBS 김정인입니다. 제1야당의 구원투수로 나서 승리를 챙긴 김종인 대표. 수도권 압승과 영남권 약진에도 불구하고 호남 참패로 고심이 깊어진 문재인 전 대표. 두 리더가 덩치 커진 더불어민주당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게 될까요? 진송민 기자가 내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층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김종인 대표는 운동권이나 친노 정당에 대한 중도층의 거부감에 공천 컷오프로 응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7월쯤 열릴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별개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좀 드려요. 문재인 전 대표는 부산 5석, 경남 3석을 따내고 수도권에서 압승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호남 참패로 빛이 발했습니다. 호남의 지지 없이는 야권의 대선 주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 문 전 대표 측과 김 대표 측은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 정체성 문제를 두고 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경쟁이 가시화한다면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김부겸 당선인입니다. 김 당선인이 당권에 도전하든 바로 대권 행보에 나서든 김, 문 둘 중 한 사람과 협력은 불가피합니다. 김 당선인은 그러나 당선 일성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부유하는 정치는 하고 싶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SBS 진송민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강철수, 안길동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종횡무진 유세 현장을 누볐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정치인 안철수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홍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섭니다. 나침반도 지도도 없습니다. 국민의당에 이번 선거에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탈당에 이은 창당, 그리고 다야 구도 속에 맞은 총선. 불과 4개월 동안 숨가쁘게 진행된 총선 여정은 정치 생명을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새로운 호남 기반 정당으로 자리매김했고 과반 의석이 무너진 국회에서 강력한 캐스팅 보트도 손에 쥐었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야권 연대 압박을 정면 돌파하면서 리더십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호남 외 지역에서 별 성적을 거두지 못한 점은 외연 확장의 한계를 노출했고 호남 맹주를 노리는 천정배 대표와의 관계 설정이란 과제도 남겼습니다. 원내 캐스팅 보트 역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누구 편을 들 것인지에 따라 지지 세력의 칭찬과 반발, 양쪽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론이 다시 불거질 때 당을 지키면서 야권 승리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도 아직은 멀지만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간단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국면 전환을 위한 개각이나 청와대 참모 개편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여당이 총선에 참패해 과반 의석은 물론 제1당 자리마저 놓친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자는 분위기입니다. 흔들림 없이 핵심 개혁 과제를 추진하자는 의지도 다졌습니다. 하지만 여서야대 구도 속에서 각종 개혁 과제 추진이 난관에 부딪히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청와대가 총선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민생과 국민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국면 전환을 위해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 카드를 꺼내진 않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앞으로 야당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대야, 대국민 소통에 많은 공을 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주 초 수석 비서관 회의를 통해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밝힐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이승재입니다. 이번 총선으로 정치 지형이 매우 복잡하게 변하면서 20대 국회 첫 국회의장은 누가 될지도 관심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원내 제1당에서 맡는 게 관례이긴 합니다만 몇 가지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최고은 기자가 설명합니다. 입법부 수장이자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총선 후 첫 본회의 날 뽑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해서 제적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원내 제1당이 추천한 선수 높은 의원을 선출해왔습니다. 총선 결과만 놓고 보면 이번에는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무소속 당선인들입니다. 새누리당이 유승민, 주호영, 안상수 의원을 포함해 7명의 무소속 당선인 가운데 일부를 복당시키면 제1당 자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좌고 우면하지 않고 바로 복당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야권도 이해찬 의원을 비롯한 무소속 4명을 영입해 맞불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당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당도 단독 과반수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그래서 38석짜리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이 손을 들어주는 대가로 국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면 꼼짝없이 응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국민의당의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총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선 주자들의 명함도 아주 대조적으로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패배 책임론에 직면했고 오세훈, 김문수 두 후보는 낙선의 고배를 마시며 발목이 잡혔습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정세균 당선인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입니다.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오세훈, 김문수 같은 유력 대권 주자들이 한 발 뒤로 처지면서 다른 잠룡들의 등판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당의 위기 상황에 쇄신파라는 이력이 부각되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그리고 한때 당권을 잡았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거론됩니다. 이들은 한동안 중앙정치와 거리를 뒀다는 게 약점입니다.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이라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론이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야권 잠룡들은 총선 승리에 여세를 몰아 용꿈을 꿀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드는 데 공헌한 문재인 전 대표, 여당 거물급 정치인을 꺾은 정세균, 김부겸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 돋보이는 수혜자입니다.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는 총선과 거리를 둬 크게 주목받을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손 전 고문과 안 지사는 측근들의 총선 성적이 괜찮았고 박 시장도 측근 기동민 당선인이 원내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대선까지는 1년 7개월. 한 발 물러난 주자들이 다시 기회를 잡을지 새로운 잠룡이 불쑥 떠오를지 단서는 변하는 전국 상황 속에 숨어 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현역 최다선인 8선에 성공한 서청원 당선인부터 진영을 바꿔서 당선된 사례까지 관심을 모은 당선인들도 많습니다. 화제의 당선인들을 이호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역 최다선 8선의 배지를 노린다. 서청원. 지난 1981년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단 여의도 정치의 산 증인이자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당선인. 8선에 성공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대 최다선 9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 1순위가 됐지만 당의 패배로 불투명해졌습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 못한 준엄한 채찍을 주신 것으로. 더민주 정세균 당선인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오세훈 후보를 꺾었습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를 상대로 6선 의원이란 날개를 달아 대권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진영을 바꾼 여야 중진들의 모험은 성공이었습니다. 더민주에서 새누리로 당적을 옮긴 조경태 당선인과 공천 배제 후 더민주로 진영을 바꾼 진영 당선인은 나란히 사선에 올랐습니다. 역사적 흐름에서 한없이 역행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헌정사상 여성 최다선인 지역구 5선 의원이 됐습니다. 저 추미애 광진 발전과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경원, 박영선 당선인도 사선 고지에 올라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이번 총선, 접전 지역이 많았던 만큼 유권자의 한 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인천에선 불과 26표 차이로, 원주에선 134표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정유섭 당선인이 인천 부평역 앞에서 지역 구민들에게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정 당선인은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를 단 26표 차이로 누르고 짜릿한 승리를 맛봤습니다. 마지막 투표하면서 역전을 하니까 거의 반쯤 울었습니다. 유권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문병호 후보 측은 유효표가 무효표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다며 전체 표를 재검하게 하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60표가 아니고 26표거든요. 12만 5천 표 중에 26표는 그 당락을 갖다 좌우하는 상당히 그 미묘한 수잖아요. 100표 안팎의 초박빙 승부도 많았습니다. 강원 원주갑은 새누리당 김기선 당선인과 더민주 권성중 후보의 표차가 134표에 불과했습니다. 경기 남양주갑도 더민주 조응천 당선인이 새누리 심장수 후보에게 249표 차로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여야 중진들도 1000표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당선인은 900여 표 차로 가까스로 사선에 성공했고 새누리당 이인재 후보는 1000표 차이로 7선 고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네, 그런데 총선이 끝나자마자 검찰이 바빠졌습니다. 전체 지역구 당선인 253명 가운데 104명이 검찰에 입건된 상태여서 당선 무효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오늘 낮 경기도 이천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도 수원무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인이 같은 당 소속 이천시장과 함께 산악회원들에게 2,000쌀을 나눠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에는 인천 남갑 당선인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회계 처리에 차명 계좌를 이용한 혐의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와 고발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선거일인 어제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당선인 104명을 포함해 1,451명, 당선인도 전체 선거사범 수도 19대 총선 때보다 늘었습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역 행사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5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현재 수사 대상은 98명입니다. 유형별로는 흑색 선전이 가장 많았고
금품 선거와 여론 조작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야가 당내 경선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르면서 흑색 선전과 여론 조작 사범은 크게 는 반면 금품 선거 사범은 줄었습니다. 선거 부정의 방법이 돈에서 거짓말로 바뀌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현 19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22명으로 이 가운데 선거 사범은 10명입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정의당은 간판 주자인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전 대표가 3선고지에 올랐습니다. 울산에서는 옛 통합진보당 출신 무소속 후보 2명이 당선됐습니다. 진보 진영의 성적표는 어떤지 곽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금보다 한 석 늘어난 6석을 확보했습니다. 당대표인 심상정 당선인은 경기 고양갑에서 더민주 후보와 단일화가 무산됐는데도 새누리당 후보를 16%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당의 또 다른 간판인 노회찬 당선인도 경남 창원 성산에서 원내 복귀에 성공해 나란히 3선에 오르게 됐습니다. 정의당은 여기에 정당 득표율 7.2%를 얻어 비례대표 4석을 확보했습니다. 선거제도가 개혁되고 다야 구도에서 야권 연대 없이 이런 현상 유지는 그래도 작은 진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구 선거에 뛰어든 비례대표 의원들이 모두 낙선해 심상정, 노회찬을 이을 당내 세대 교체의 대안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울산에서는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 윤종호, 김종훈 후보가 더민주와의 단일화에 힘입어 당선됐습니다. 우리 시운해부를 막아내고 또 우리 비정규직 양산을 막아내어서 또 청년들에게 희망 주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통진당 출신이라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지만 조선업 침체에 따른 지역 경기 불황이 득표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정치권에 채찍을 들었던 유권자들은 새로 국회에 입성할 당선인들에게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까요? 민심의 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국민들은 무엇보다 경제를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좀 활성화를 위해서 좀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경제를 좀 살리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고. 청년들은 취업 문제를 얘기하고 단기적으로 청년 일자리 해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약이 마련이 되고 부모들은 미래 세대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교육이나 너무 경쟁이 심하잖아요.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너무 치열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 취직도 많이 잘 풀리도록. 싸우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충고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말고 잘못된 걸 서로 상의해가지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밝은 정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약도 잘 지켜져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0대 국회는 이런 유권자들의 기대를 드해지고 다음 달 30일부터 4년간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 서울청사에 침입해 성적을 조작한 공무원 시험 응시생 송모 씨는 6년 전 대입 수능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도 끝이 없는 부정행위를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제주의 한 대학에 입학한 송 씨는 그해 11월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다시 치렀습니다. 이때 의사를 속여받은 약시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눈이 나쁘면 일반 응시생보다 시험 시간을 1.5배 더 받게 되고 매교시 시험이 끝나자마자 인터넷에 정답이 올라오는 점을 노렸습니다. 송 씨는 교시마다 일반 응시생들의 시험 시간이 끝날 때쯤 화장실에 간다고 나가 미리 숨겨놓았던 휴대전화로 정답을 확인하고 외웠습니다. 장애인들하고 같이 장애인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동행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해서 1교시 언어 영역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송 씨는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한 지난해 토익과 한국사 능력 시험 때도 허위 약시 진단서를 제출해서 시험 시간을 1.2배 더 받았습니다.
특히 토익 시험 때는 5년 전 수능 시험 전에 받았던 허위 진단서의 발급 날짜를 위조해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허리 질환 진단서를 위조해 대학 출석 일수도 채웠습니다. 경찰은 송 씨 사건으로 드러난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시험의 허점과 청사 보완의 문제점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에 통보했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미국 수사당국이 뉴욕 일대에 한인 성매매업소 10곳을 급습했습니다. 이례적으로 한국 언론에 체포 과정을 공개하면서 이른바 충격요법을 썼습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뉴욕 맨하탄의 코리아타운, 뉴욕 검찰과 국토안보부, 국세청 요원들이 마사지 업체로 가장한 한국인 성매매업소에 들이닥쳤습니다. 3시간의 압수수색 끝에 상자 2개 분량의 자료를 가져갔고 여성 1명도 체포했습니다. Can anyone tell us what happened inside? 오늘 압수수색을 받은 업소는 모두 10곳, 서울에서 붙잡힌 1명을 포함해 한국인 8명이 체포됐고 3명은 아직 추적 중입니다. Back up. Back up. Sir, back up. Don't come in. Don't come government vehicle. Don't. 미 수사당국은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과정을 한국 언론에 공개하며 불법 성매매를 조장하는 일부 한인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체포된 한인들은 지난 2011년부터 뉴욕 일대에서 서로 다른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광고와 믿을 만한 고객들의 신상 정보는 공유해왔습니다. 5년간 이렇게 번 140만 달러, 우리 돈 16억 원 이상을 돈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미 수사당국은 지난 5년간 이들 업소를 다녀간 7만 명이 넘는 고객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 중입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꼴찌 탈출을 위해 파격적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외국인 타자 로사리오를 선발 포수로 기용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어제 두산전 9회 포수로 등장해 무난하게 1이닝을 소화했던 로사리오는 오늘 선발 포수로 기용됐습니다. 국내 야구에서 투수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외국인 선수가 포수로 기용된 건 로사리오가 4번째입니다. 최근 7경기에서 경기당 석점을 못 내고 있는 허약한 타선을 강화하기 위한 김성근 감독의 고육지책입니다. 로사리오는 2년 전까지 메이저리그 콜로라도의 주전 포수로 활약한 선수답게 어색함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화 투수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처음 선발 등판한 신예 김용주가 볼넷 4개를 허용하며 1회를 버티지 못하고 강판됐고, 두 번째 투수 송창식이 등판하자마자 두산 오재일에게 만루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투수들이 3회까지 볼넷 7개를 남발한 데다 믿었던 주장 정근우마저 실책을 저지르며 무려 13점을 내주자 급기야 대전구장에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두산 선발 리퍼트는 시즌 3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개막전 이후 홈런이 없던 지난해 MVP NC 테임즈는 40타석 만에 2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삼성전 4회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좌중간 석점 아치를 그려 슬럼프 탈출을 알렸습니다. SBS 이상훈입니다. 한 경기에서 무려 81점을 넣는 등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이후 NBA 최고 스타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코비 브라이언트가 은퇴 경기를 갖고 역사 속으로 퇴장했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지난 1996년에 LA 레이커스에 데뷔해 NBA 사상 유일하게 한 팀에서 20년간 뛴 코비는 옛 동료 샤킬 오닐 등 유명 인사와 19,000여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선수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20년을 되돌아보는 영상이 나갈 때 만감이 교차한 듯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던 코비는 은퇴 경기도 역사적인 경기로 마감했습니다. 종횡무진 코트를 누비며 무려 60점을 넣어 마지막까지 영웅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코비는 하루 24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는 뜻의 등번호 24번처럼 노력과 집념의 대명사였고 숱한 기록도 남겼습니다. 통산 득점에서 마이클 조던을 넘어 3위에 오르는가 하면 한 경기에서 81점을 넣어 미스터 81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한때 팀 내 주도권을 놓고 샤킬 오닐과 불협화음을 빚었고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는 등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지만 코비는 조던 이후 NBA를 대표하는 최고 스타로 사랑받았습니다.
I can't believe how fast 20 years went by. I mean, this is crazy.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God, I love you guys. 코비가 은퇴한 날 현역 최고 스타 스테픈 커리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커리는 사상 처음으로 한 시즌 석점슛 400개를 돌파했고 소속팀 골든스테이트는 73승으로 시카고 불스의 한 시즌 최다승 기록을 20년 만에 넘어섰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내일 개막하는 여자골프 삼천리 투게더 오픈을 앞두고 박성현 등 KLPGA 스타들이 골프 꿈나무들을 지도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맑은 하늘이 무색할 만큼 뿌연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안개가 짙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오전까지는 미세먼지가 일시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점점 주말이 가까워오면서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말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10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은 23도로 낮 동안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따스하겠습니다. 동쪽 지방은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내내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약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